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효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일요일 오전 10시를 깨우는 이불 속 친구 주간 김효케. 한동안 조용했던 헐리우드 친구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놔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홀리데이 시즌과 연초가 좀 심심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오늘 펼쳐질 이야기들 꽤나 흥미롭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고! 한때 최강의 액션 히어로 아놀드 슈워제네거에게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17일 독일 뮌헨 공항에서 아놀드가 구금이 되어버렸군요. 아놀드는 그 다음 날인 1월 18일 오스트리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는 자신이 참여한 환경보호단체인 슈워제네거 클라이밋 이니셔티브 이벤트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여기서 열릴 자선 경매에 출품할 고가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걸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서 딱 걸리고 말았다네요. 이렇게 찍힌 사진을 보면 시계 박스에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독일 대사관에 따르면 현금 및 가치가 1만 유로 이상인 물건을 휴대하고 독일에 입국할 경우 신고 또는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뮌헨 공항 측도 상용 또는 거래 목적인 물건은 가치에 관계없이 항상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76세의 아놀드는 자신이 시계나 세관 때문에 구금된 게 아니라 48세의 여자친구인 헤더 밀리건과 뜨거운 밤을 보내서 구금되었다는 너스레를 떨었고, 세관 경찰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수갑을 채울 거라고 답했다죠. 아놀드는 이어서 시계를 하나 보더니 두 번째 시계를 찾기 시작하더라. 하지만 내가 숨겨놔서 찾지 못했다. 오늘은 그게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 수 없네요. 라는 농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뮌헨 공항 내부자에 따르면 이 아놀드의 조크는 8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세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시계와 휴대폰에 대한 세금 지불에 즉시 동의했으며, 뮌헨 공항 측은 살짝 무례해 보이는 수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놀드가 모든 조치에 협력해줬고 마치 형사 영화 같아 보였다 라는 후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러블은 이어졌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 아놀드가 신용카드를 냈지만 기계가 먹통이었고, ATM에서 현금을 뽑으려니 인출 한도 때문에 실패. 결국 다른 신용카드 결제기를 가져와서 간신히 세금을 내게 되어 3시간 동안 묶여있던 아놀드가 시계를 들고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금에 벌금까지 포함해서 총 38,000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 시계,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10만 달러짜리 오데마 피게였습니다. 세상에 딱 20개밖에 없는 엄청 귀한 매물이라죠. 이 시계가 자선 경매에서 29만 3천 달러에 팔리면서 아놀드는 고생을 한 보람이 있었다는데요. 여러 뉴스에선 그저 빼앗겼던 시계가 얼마에 팔렸다라는 쪽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아놀드는 시계뿐만 아니라 이날 자선 행사에서만 14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평소에도 미국 전역의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전 세계의 환경보호운동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아놀드가 혹시 이렇게 말했을까요? I'll be back. A24의 X, 펄의 주연으로 알려진 미아 고스가 신작 촬영 중 엑스트라의 머리를 고의로 발로 찬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아 고스라고 한다면 샤이어 라보프의 아내죠. 2018년 9월에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하다가 2022년 2월에 화해하고 다시 합친 바 있습니다. 직후 딸아이가 태어났고요. 2022년 8월엔 공공장소에서 이런 사진이 찍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건 쪽은 작년 4월의 영화 맥신의 촬영 때 시체역 엑스트라로 참여한 제임스 헌터라는 인물인데요. 3일 동안 고용된 헌터는 촬영 첫날 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개미와 모기에 물려가며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다죠. 미아 고스는 시체 역할인 헌터를 넘어가며 내려다본 후 도망친다 라는 아주 간단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만, 네 번째 테이크에서 헌터가 밟힐 뻔해서 이걸 어필했더니 그 다음 테이크에선 부츠를 신은 미아 고스가 일부러 머리를 찾고 촬영이 끝나자 놀림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엔 캐스팅 에이전시로부터 촬영장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으로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미아 고스 외에도 제작사인 A24, 영화 감독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간의 현예가 금속 임플란트를 끼워 넣었군요. 이렇게요.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건치 래퍼 아닌가 싶습니다만, It's your real teeth. 이제 마치 007의 조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며 가격은 85만 달러에 달한다는데요. 카니에는 이 업계에서 유명한 닥터 토마스 코넬리와 협력해 티타늄과 팔라듐, 백금을 섞어 이걸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카니의 10살 난 딸 노스도 이렇게 자신만의 다이아몬드 그릴을 선보였네요. 참고로 두 사람 다 치아를 제거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록밴드 그린데이가 뉴욕 지하철역에서 게릴라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Oh my god.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그린데이와 옆에는 지미 펠런이 등장해서 탬버린을 치고 있어요. 와, 이날 그린데이는 아메리칸 이디엇, Feel Like Making Love, 바스켓 케이스 등 총 6곡을 불렀습니다. 옆에 지미 펠런이 있었던 걸 보면 이 게릴라 라이브 영상이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에서 곧 방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방영이 됐군요. 아, 그리고요, 1월 19일 금요일에 그린데이의 새 앨범 세이비어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반골 기질이 가득한 16곡이 똘똘하게 차이는 시원한 앨범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어보세요. 의아니 이게 또 뭔 일이래요. 지금 한 콜롬비아인 애니메이터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터져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작품은 2023년 12월부터 해외에서도 공개가 시작되어 북미에선 지브리 사상 최고액의 흥행 수입을 기록하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남미에서도 1월 25일부터 개봉을 합니다만 이에 앞서 자신이 이 작품 속 25,000장에 달하는 작화를 그렸다 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콜롬비아에서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랄딘 페르난데스. 콜롬비아 바랑키아시에 있는 건축용 유리 알루미늄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죠. 일단 인터뷰부터 보자면 20개월에 걸쳐 25,000 프레임을 납품해야 했다. 그 25,000 프레임은 영화상에서 10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왜냐면 그건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너무 훌륭했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라고 말했고요. 자신은 미야자키 감독과 3번 직접 만났으며 미야자키 감독이 내 작품을 칭찬하며 애정을 담아 콜롬비아 사람이라고 불러줬다. 지브리가 내게 고맙다며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라는 등의 에피소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일파만파 퍼지며 콜롬비아에서 난리가 나면서 페르난데스는 현지 매스컴을 잔뜩 타게 되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 제81회 골든글로브에서 이 작품이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다시금 페르난데스에게 주목이 확 쏠리게 됩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 있는 세르히오 알보레다 대학교에서는 페르난데스의 강연회가 열렸고, 현지 신문인 엘 헤랄도시는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바랑키아의 재능이라며 대서특필을 했죠. 쎄하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지 애니메이션 팬들은 페르난데스의 발언이 너무 엉망이라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영화 홍보 자료나 크레딧엔 페르난데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언론사들은 미국에서 이 영화를 배급하는 지키즈에 문의했고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죠. 그러니까 이런 밈이 급속히 증가했고, 이 와중에 자기 본업인 그래픽 디자인도 타인의 작품을 도용했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페르난데스가 만든 작품의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작품 및 타광고 대행사의 작업물들을 도용한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인터뷰를 통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내가 했던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지브리가 제시해 줄 거예요 라고 말했으며, 작품 도용에 대해서도 내 작품은 모두 오리지널이며 딱 하나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닐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좀 과장한 건 인정하지만 그 작품에 참여한 건 사실이고 25,000 프레임 전부를 내가 그린 건 아니었다. 내가 그린 건 200장 정도였다 라며 이야기의 스케일을 100분의 1로 정정했습니다. 떳떳하게 굴던 페르난데스는 지금 X와 인스타에 셔터를 내리고 개인 웹사이트까지 폐쇄한 채 잠적에 들어갔습니다. 데이빗 베컴의 며느리이자 배우인 니콜라 펠치가 드라마 감독 데뷔를 했는데요. 이게 좀 시끌시끌합니다. 무려 본인이 주연 각본까지 다 했다죠. 니콜라가 연출한 드라마 롤라는 얼마 전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공식 시놉시스엔 2002년 미국 중부를 무대로 동생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려는 19살에 롤라 제임스를 포착해 나간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본인도 무척 고무되어 있고 주목도 되나 싶었으나 이 드라마에서 니콜라가 약에 의존하면서 옷을 입지 않는 10대 직업 여성을 연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니콜라라고 한다면 헐리우드에서도 손꼽히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아버지가 대성공을 거둔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인 넬슨 펠치니까요. 이러자 X나 인스타그램으로 당신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제발 이러지 좀 마라, 억만장자가 가난한 여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라는 의견들이 쏟아졌으나 니콜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감 가는 이야기이니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이 영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로서도 기쁩니다. 이렇게 반응했네요. MCU 세계관에서 깊은 유대감을 보여줬던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이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월 14일 제29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때 톰 홀랜드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오랜만에 재회한 건데요. 이 옆에 있던 판단고의 에릭 데이비스가 이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로버트는 골든글로브상에 이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서도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으며 톰 홀랜드도 클라우디드 룸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날 톰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로다주 형이 들어오는 걸 보고 직접 걸어가
안아달라고 두 팔을 활짝 벌렸다죠. 이 모습을 보고 전 엔드게임에서요. And then he started doing the yellow sparkly thing that he does all the time. What are you doing? 두 캐릭터가 끌어안았던 요 장면이 생각났는데요. 참 이때가 마블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말하면 좀 짧게 느껴지시죠? 사실 오늘 진짜 메인 디쉬는 아리아나 그란데 파티였는데요. 아리아나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따로 편성해서 공개하게 되면서 주간 김효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집은 언제 공개되느냐? 오늘 저녁 6시에 아리아나 특집이 공개됩니다. 아주 흥미롭고 딥한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까요. 꼭 몇 시간 후에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 K졌습니다.